자, 91페이지가 뭐냐면 아까 시설부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안 하는 경우죠. 10년 동안 안 하는 경우, 20년 동안 안 하는 경우. 우리 집에 뭐 매년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시설부지는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안 나요. 이런 얘기했죠. 허가 안 나요. 그게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91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여부. 원칙 볼까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특광장군수는 돼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 공중수중지야.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장소, 이게 시설부지죠. 시설부지. 시설부지는 지상이 될 수도 있고 수상이 될 수도 있고 공중이 될 수도 있고 수중이 될 수도 있고 지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설부지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밑줄, 공작물 설치 밑줄 허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시설부지는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안 나요. 안 나는데 밑에 안 보셔도 됩니다. 넘기세요. 안 나는데 그럼 안 나면은 내 재산권이 계속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사업을 안 하면 10년.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게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2페이지 있는 내용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다루지지를 않았어요. 거의 다루지지를 않았지만은 우리 공법 문제는 요즘에 많이 미쳤죠. 미쳐가지고 그런 데서 문제를 끄집어내.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공부할 시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 매년 나오는 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10년 동안 사업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실 텐데요.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장기는 10년을 말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다. 이게 장기 미집행이에요. 장기 미집행 뭐라고 불러?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그 땅을 뭐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공부하시는데 첫 번째가 매수 청구였죠. 우리 시험에 사실상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매수 청구가 있고 지방의회에 뭐를 했어요? 보고를 해줬죠.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시세를 뭐 해달라고? 해제해달라고 입안 신청, 해제 입안이죠. 해제 입안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아주 최근에 생긴 거고 이것도 몇 년 되진 않았어요. 이 매수 청구란 제도는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2002년도부터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사실상 우리 시험에 빠진 적이 없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건 매수 청구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매수 청구권자가 누구냐? 누구에게를 뭐라고 그래요?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자, 일단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특히 매수 의무자 정도만 잘 잡아 놓으면요, 요거는 시험 칠 때 되면 아무도 안 틀려요. 이 문제는 아무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면 돼요. 뭐라고? 매수 의무자만 잘 잡아 놓으면 돼요. 자, 이 매수 청구 제도가 왜 나왔다고 했어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한 거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어.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건축물, 공작물 허가가 안 났겠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본래 시설부지는 사업이 들어오면 내 땅을 시행자가 수용해가지고 뭐 주고? 보상금 주고 수용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했느냐? 아니 10년이나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남의 땅을 이렇게 묶어둔 것은 나중에 사업이 들어와서 수용을 해가 버린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얘가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수용 유사적 침해. 수용과 유사한 침해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 헌법은 수용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게 정당한 뭐를 하도록?
보상을 하라고 이게 헌법 규정이에요. 헌법에 보상하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물론 이 당시에는 법 이름이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었습니다. 알 필요 없고 이 법은 10년이 지나도 사업을 안 해가지고 수용당한 거는 유사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규정이 없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규정이. 이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합치된다, 합치되지 않는다. 합치되지 않는다 해서 헌법 불합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요 헌법에 위배되면 두 가지 판결이 떨어져요. 위헌해버리면 그날로부터 무효입니다. 그 법률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 합치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줘. 언제까지 합치시키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 땅을 뭐 해갈 땅이에요? 수용하면서 보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10년은 지났는데 사업은 안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는 보상하라는 얘기죠. 10년이 지나면.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냐? 보상하느니 차라리 그 땅을 뭐 해버리겠다? 매수해버리겠다. 그래서 10년 지나면 매수 청구해라. 살게 이 말이야. 10년 지나면 매수 청구해라. 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매수 청구는 뭐 대신에 나온 거예요? 보상 대신에 나온 거예요. 보상 대신에. 보상하는 거 대신에 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은 수용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건축물 공작물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시보유 공부하신 지목이 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야 그래 매수 청구가 되지. 아니면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몇 개다? 요 두 가지 요건을 뭐 해야 된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자가 누구예요? 물으면 시설 부지가 결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해야 되고 사업 시행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지목이 뭐가 돼야 되고 대가 돼야 되고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토지 소유자. 이러한 토지를 가진 자, 이러한 시설 부지를 가진 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읽어봅시다. 2번에 보시면 매수 대상 물건, 매수 요건도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우리 교재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대 밑줄, 대 동그라미, 지목이 대인 토지 괄호밖에 로스라는 것은 엔드죠. 또는이 아니고 엔드. 로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동그라미.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조건이죠. 제가 10년에만 동그라미 쳐도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런 얘기죠. 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가집니까? 한 개만 갖추면 됩니까? 두 개 다 갖춰야 돼. 두 개 다. 이런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그리고 괄호를 한번 볼까? 괄호. 첫 번째 줄 지목이 대 옆에 괄호 있죠? 지목이 대 옆에 괄호 있어요. 그 토지가 뭔가요? 지목이 대인 토지죠.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을 말한다. 포함. 그것도 밑줄을 그으세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하면은 토지만 수용합니까?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다 수용합니까? 다 수용하지. 그죠? 다 수용해 가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매수 청구도 건축물 정착물 다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만 대상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괄호가 있죠. 세 번째 줄 맨 끝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괄호 안에 뭐라 돼 있어? 밑줄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면 제외합니다. 아까 실시계획인가의 의미가 뭐더라? 사업이 확정되고 무조건 공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실시인가 떨어지면 수용 들어온다니까. 내가 매수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내 땅 수용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착수는 안 해도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매수 청구권자고
그 다음에 3번에 매수 의무자가 나오죠. 토지 등의 소유자는 원칙은 괄호로 묶어주시죠. 특광시장군수, 특광시장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밑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나중에 정식적으로 사업이 들어와서 수용을 하더라도 제일 문제는 뭐가 문제다? 보상금이 문제지. 수용할 때 수용 안 당하려고 싸워?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싸워? 그렇죠. 수용 안 당할 수는 없어요.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싸우는 거야. 그럼 결국은 수용할 때도 늘 문제가 되는 게 보상금이거든. 그래서 공취법이라는 법이 있었잖아요. 공취법에서 수용할 때는 이런 절차를 해라 라고 적어놨다니까. 그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야. 그럼 국회법이 없는 건 공취법 준용해서 수용하거든. 그러니까 수용하는 절차를 법으로 정해놨어. 이대로 보상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은 수용이 아니고 미리 사가는 거죠. 내 땅을 미리 사가도 결국은 뭐 때문에 싸워? 보상 때문에 싸우겠지. 돈을 많이 준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보상금 적게 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할까요? 이런 얘기죠. 이것도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들어와서 미리 사가도 사가는 방법은 뭐하고 똑같다고?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수는 미리 뭐 해가는 것이가? 미리 수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매수하는 절차는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공취법 준용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절차나 가격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수는 미리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수 의무자가 누구예요? 물으면 다른 말로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수용 의무자지. 아까 수용 누가 하더라? 시행자가 수용했잖아요. 시행자 수용했죠? 그럼 만약에 우리 시험에 시행자가 군수다,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나오면 두 번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매수 의무자는 누구예요? 시행자예요. 시행자가 무조건 매수 의무자인데 우리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시행자가 안 정해졌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어. 근데 시행자가 안 정해졌어. 그래도 시행자가 안 정해졌지만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있을 수 있죠.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결국 설치한다는 얘기잖아. 시행자가 안 정해졌을 때는 야 네가 사 이렇게 안 살 수 있다. 자,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누구한테? 시행자가 없다면 누구한테? 의주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행자가 없어. 근데 설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달라. 설치 의무자는 지자체인데 이 시설이 설치되면 관리 의무자는 교육청이야. 학교 같은 경우 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사라고 해야 될까? 설치 의무자한테 사라고 해야지. 근데 문제는 시행자도 없고 설치 관리 의무자도 없어. 이럴 때죠. 이럴 때는 누구한테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예외고 원칙은 누구라는 거예요? 왜? 아까 공부하셨잖아. 시설 사업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했거든. 특별한 이런 규정이 있으면 얘들이 하겠죠. 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잖아. 그럼 특광시장 군수가 사업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들이 없을 때는 특광시장 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수 의무자를 요걸 좀 우리가 초반에 기억하는 게 좀 어려워. 원칙은 누구한테 매수 청구한다? 예전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가 없어도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의무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면 설치 의무자. 예전에 우리 시험 이렇게 물어봤네. 매수 청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제도다. X 특광시장 군수를 상대로 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나오죠.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 박스 보실까요?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사 가로로 묶어보세요.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시행자가 93페이지 93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가로 묶었죠. 두 번 고민하면 안 돼. 누가 의무자요? 그 시행자 밑줄. 두 번째,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가로 묶으세요.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당연 밑줄 그 의무가 있는 자가 되겠죠.
이 경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괄호 묶으세요. 서로 다른 경우는 누구한테 한다? 설치 의무자에게 한다. 넘어갑니다. 매수 청구는 이번 진도는 더 이상 뭐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 청구권자, 의무자 요것만 잘 잡아 놓으면 시험 칠 때 아무도 안 틀립니다. 아무도 안 틀려. 그 다음에 지방의회 보고가 나오죠. 지방의회 보고. 지방의회 보고는 자 9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95페이지 맨 밑에 우리 교재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권고란 말이 있죠.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지방의회가 뭐 한다고? 그 시설 해제하라고 말할 수 있어. 권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는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는가만 기억합시다. 누가? 특광장군수. 특광장군수를 괄호 안에 뭐라 불러?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부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계속 읽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괄호 밖에 을 첫 번째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게 1번이라고 했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거기 1번. 또는입니다. 또는 동그라미. 또는 요건 엔드 아니에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가 10년 동그라미. 우리는 지금 10년 동안 사업 안 한 거 보고 있거든. 그 10년 나오면 뒤에 안 읽어봐도 사업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했는데 2번이 좀 기네. 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보고한다? 지방의회에. 서울시장은 어디에 보고할까? 서울시의회. 부산시장은 부산시의회. 그런 말이에요. 그 보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고해야 되는 사유가 두 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첫 번째,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또는입니다. 또는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다? 10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 했다. 요 두 가지를 보고를 하라 이런 말이에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 아까 10년 동안 사업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그게 나와져 있겠죠? 요 두 개를 합해서 괄호 안에 있네. 네 번째 줄 괄호. 이하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불러?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등.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하면은 2번 한 개만 해당되는 거죠. 여기다가 1번까지 합해서 그냥 등자 붙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앞으로 요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등을 지방의회에 뭐 한다? 보고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줄. 다음에 현황과 밑줄.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밑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를 해야 된다. 매년 보고한다고 돼 있죠? 매년 보고를 해야 한다. 자, 이번 진도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 특광시장 군수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유가 이 두 가지를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나올 말이 뭔가요? 지방의회는 해제하라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거꾸로 가는 거죠. 지방의회가 특광시장 군수한테 뭐 한다?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그것까지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해제 권고. 그래서 이번에 한 줄만 읽어볼까? 보고를 받은 누가? 지방의회는 밑줄. 누구한테? 특광시장 군수에게. 근데 앞에서 특광시장 군수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그럼 여기는 특광시장 군수라고 안 적고 뭐라 하면 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장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오렌지 페이지 6번.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은 이걸 보신 겁니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는 건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여기처럼 엔드다 또는이다. 또는이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몇 년 동안 사업하는 거? 10년 동안 사업하는 거. 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당되어도 보고 대상이다 아니다? 보고 대상이죠. 그런데 매수 청구하려면 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 다 갖춰야 매수 청구가 되는 거예요. 10년 지났다고 매수 청구합니까? 안 돼.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수 청구 안 돼. 지목이 대라고 다 매수 청구합니까? 안 돼. 10년이 지나야 돼. 두 개를 다 갖춰야 되는데 여기는 한 개만 해당되어도 특광시장군수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장기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이제 이 말을 아시겠죠? 해제 위반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해제 위반 신청이라고 잡아놨죠. 자, 해제를 할 때도 무슨 절차 거쳐야 돼? 관리기에 거쳐야죠. 그러니까 해제해줘 이렇게 신청한다는 얘기는 뭐를 해달라고 신청한다고? 해제 위반해줘 이렇게 신청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요 3단계로 나눠서 정리해야 돼. 첫 번째는 해제하는 위반을 해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제를 해줘 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결정 신청 무슨 말이냐? 해제 위반 신청을 하려면은 일단 이것도 조건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이것도 조건을 두 가지. 그 조건부터 봅시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도 10년 동그라미. 10년만 동그라미 쳐도 뒤에 무슨 말이 나와? 사업 안 했다. 10년 이내에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돼 있죠. 로서 동그라미. 로서라는 건 엔드죠. 엔드. 로서. 또 가로 묶어볼까요?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거기까지 괄호로 묶어주세요. 괄호 안에 실효시까지 밑줄.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밑줄. 자,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누가? 토지 소유자는 괄호로 묶어봅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괄호로 묶어주세요.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의 밑줄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밑줄 위반 동그라미. 위반 동그라미 7번 보세요. 자, 해제 위반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위반해줘 신청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하겠어요? 위반권자한테 하겠지. 그 두 가지 요건이 뭐냐? 첫 번째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해야죠. 요 세 가지는 다 10년 동안 사업 안 한 게 전제 조건 아닙니까? 근데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고 풀어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고 단계별 집행계획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 들어봤죠? 시설을 3년 안에 공사할 건 1단계, 3년 이후에 할 건 2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단지는 누가 만들었고? 위반권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이 없고 전제 조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집행계획을 보니까 2단계에도 안 들어있는 거야. 실효시까지. 실효는 몇 년까지 사업 안 하면 실효되죠? 20년. 그거 벌써 10년이 지났잖아. 그 집행계획에 보니까 또 10년 내에 사업한다는 말이 없어. 그럼 결국은 사업을 안 하고 실효시까지 시간이 경과될 수도 있지. 그런 얘기죠. 실효시까지 뭐가 없어? 집행계획이 없죠? 이 두 가지 조건이야. 이럴 때는 야 실효시까지 집행 안 할 수도 있겠네. 차라리 좀 풀어주라. 아시겠죠? 지금 해제시켜주라 하고 위반권자에게 위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요 세 가지는 요 조건을 좀 기억하세요. 매수 청구는 10년 지나고 엔더 지목이 돼가 돼야 되고 지방의회 보고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10년이 지났거나 매수 청구 지방의회 보고해야 되고 해제를 해달라고 위반 신청하려면 조건을 두 개를 갖춰야 돼. 10년이 지나고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고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반 신청이 들어오면요. 위반권자는 위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려줘야 돼. 위반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3개월 이내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반 여부 통지 나와 있네. 이번에 첫 번째 줄. 위반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밑줄 3개월 이내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3번에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 신청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럼 결정 신청은 누가 하느냐? 일단 이 절차를 거쳐야 돼. 해제 위반 신청했어야 됩니다. 해제 위반 신청했죠? 해제 위반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해제 위반 신청한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할까? 결정권자한테 하겠지? 결정권자한테. 아시겠죠? 결정권자한테 그러니까 위반 신청했더니 위반을 안 했잖아요. 아니면 위반 신청을 했는데 위반을 했는데 결정 절차 거치면서 해제가 안 된 거야. 이러면 결정권자한테 한 번 더 뭐 한다고요?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 결정권자한테. 자,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해제 결정 위반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괄호 묶어 있어요. 해제 결정 위반 신청 이렇게 있죠. 자, 뭐 해제 결정되는데 어쨌든 그 위반이란 말이 중요해요. 위반 동그라미. 뭐를 신청했어요? 위반 신청했죠.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괄호 묶으세요. 자,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하는가를 기억하세요.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결정 신청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동그라미.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를 신청받고 결정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려줘야 돼. 몇 개월 밑줄 2개월 이내 결정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라.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결정 신청자가 결정 신청 받으면은 2개월 내에 결정 여부를 알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결정 신청까지 했는데도 해제 결정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요번에는 요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 있죠? 결정 신청한 이 토지 소유자가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합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이거 해제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심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는 게 뭐다? 해제 심사 신청이에요. 국토부 장관한테는 해제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해제하는 거 맞아요? 안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야?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 해제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자, 그거 일단 뭐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밑에 4번에 나오네. 괄호 묶으세요.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돼 있죠? 그걸 앞에다가 해제 다음에다가 뭐라 적어줄까? 해제 결정이란 말 넣어주세요. 해제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괄호 묶어서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의 해제를 뭐를 신청한다? 밑줄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심사 동그라미. 요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5번 국토부 장관의 해제 권고. 국토부 장관은 괄호 묶으세요. 해제 심사 신청을 받았죠. 위반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밑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권고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권고한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말은 들어봤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국회법이 도시군 계획하는 법이잖아. 그 도시군 계획의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에도 있고요, 시도에도 있고요, 시군구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뭐라 부른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장관이 뭔가를 갖다가 심의한다 그러면 항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에 있는 건 뭐라고 부르면 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르면 돼. 시군구에 있는 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르면 돼.
그러니까 별도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산시에 있는 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돼. 그런데 국토부에 있는 걸 중앙이라고 불렀으니까 얘들은 줄여서 뭐라 부르자고? 지방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나 시군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뭐라 불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니까 어디에 심의 거쳐야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안 보셔도 돼.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 해제 신청은 3가지가 있다는 거. 응? 요 2가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어. 그러면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해줘. 해제 입안했더니 해제 입안이 안 돼서 결정권자에게 결정 신청하는 거죠. 결정 신청했는데 결정이 안 됐지. 그러면 도급국장에게 심사 신청한다. 3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7번이 뭔가요? 실효. 실효는 몇 년 동안 사업 안 하면? 20년.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20년 동그라미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나오면 뒤에 안 읽어봐도 사업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미줄. 그 고시로부터 몇 년?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0년 동그라미 다음 날 동그라미 2개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내용 중에 실효가 되는 게 3번 나오거든. 1개는 안 했고 이제 이번 주인데 2개만 보시는 거야. 2개 보시는데 그 중에 1개가 시설 결정하고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돼요. 작년 시험에도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왜 또 작년 시험에도 나왔을까? 이제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라니까. 예전에 결정된 시설들이.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은요. 모조리 이 법이 나오기 전에도 모조리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점을 기산을 해요. 그러니까 2000년 뒤에 만들어진 건 아직 20년이 안 됐지. 그런데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건 전부 2000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예전에 묶여있던 도로부지, 공원부지가 올해 7월 1일자 되면 다 풀려버려요. 사업을 안 하면. 그래서 우리 집에 작년, 재작년 계속 물어본 거야. 좀 이게 진짜 도시 지자체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응? 아, 뉴스 나왔어요. 요즘 저는 TV 보기가 싫어 뉴스를 안 봐가지고. 이 지자체마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면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제가 되면은, 자, 우리가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고시해야죠.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구나. 아주 중요한 말을. 관리계획이 입안 결정했죠. 고시해야지. 고시는 누가 할까? 결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누가 고시한다고? 결정권자. 입안권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절차 공고하면 자세하게 하라. 그러면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 실효가 되었죠. 실효되잖아요. 그래도 고시해 줘야 돼. 역시 누가? 결정권자가. 그래서 관리계획은 결정되어도 결정권자가 고시하고 실효가 되어도 누가?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으면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밑줄 관부에, 시도 대도시장 밑줄 그러면 시도 대도시 공부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뒤에 공부 관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정권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오늘 지구 다니기가 못 나갔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국토개혁법을 마무리 짓고 사회적 도시개발법까지 살짝 침범을 해야 예상을 한 진도대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좀 해오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번 듣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똑같은 얘기 하거든. 그럼 너무너무 편하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너무너무 편하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초반에 해주시면 공법은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 됩니다.